only lower tariff rates if a country agrees to open their market to American-made products. If not, they will continue to face tariffs and pay a steep price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remains the best market on the face of the planet. Japan is putting up $550 billion in order to lower their tariffs a little bit. That way they have a little bit lower tariff. And they also opened their country to free trade. And we have some others. They're all really big, and our country's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Now, the opening of the economy is worth more than $550 billion, the payment that they made. It's worth more. And then they bought it down, basically. But could other countries buy it down? Yeah, I would let other countries buy it down. Well, most of the deals are finished right now. They're finished because we're just going to charge you $50.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한미 간의 협상은요, 안개 속입니다. 과연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뒀던 이 소고기라든지 쌀의 영역까지 내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요.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는 호주도 소고기 수입을 한다면서 미국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지켜보고 있다. 일종의 경고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손소구 평론가님. 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막고 있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모든 상황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협상국을 꼽자면 이제 우리나라 있고 일본이 이제 체결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 중국인데 유럽연합과 우리나라가 30개월 이상 소고기 지금 미국산 소고기 수입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미국이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한테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게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해라라는 부분이었고 지금 이제 8월 1일 시한 전까지 협상을 타결 짓겠다는 뭐 양국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으로 지금 또 그 담판을 지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유럽연합에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수입은 주요 의제는 또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공통 분모를 좁혀 보면 딱 우리나라.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는 일단 쌀과 소고기를 레드라인,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협상 카드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 겁니다. 어제 오후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연 대통령실은 이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의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 기류가 생긴 거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지만 지금 보듯이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패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할 부분도 있고. 자, 협상 테이블에 오른 농산물 품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손소구 평론가님. 네. 근데 이제 하지만 대통령실이 설정해뒀던 그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 레드라인, 마지노선이 뚫리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처음에 미국 방문했다 돌아오면서 이제 성과 설명하면서 농산물 개방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당시에 논란이 됐죠. 농산물 단체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었는데 그때 여 본부장의 발언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만큼 미국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지금 상황은 사실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패키지 딜이라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 협상 전략도 깨진 상태고 분야별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제 비관세 분야의 농산물 개방 문제인 건데 결국에는 김용범 실장도 이제 어제 대통령실 그 회의를 끝내고 나서 브리핑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결국에는 이 농쌀과 소고기 부분도 개방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라는 전반적인 기류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미국 이제 중서부, 남부 다 미국 내에서 농산물을 주로 많이 이제 경작을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주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지 기반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려고 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행보를 일으켜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 협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녹여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선례가 뼈아프죠. 일본이 결국 쌀시장 개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욱더 일본의 이 협상 결과가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농산물 품목이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이 농민 단체들이겠죠. 어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경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더 강경한 투쟁까지도 예고하는 상황이고 제가 직접 연락을 해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도 대통령실 앞 집회가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근데 이 농민 단체들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뭐 소고기 문제는 30개월 이상 물론 소고기 수입 문제고 쌀 문제나 이런 문제 또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농산물 말고 예를 들면 공업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사료용으로 쓰는 농산물에서 어느 정도 좀 협상이 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는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뭔가를 우리가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뭐 양보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정부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말은 협상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도 잘 들어서 진행할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느 협상 테이블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또 미국은 계속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그걸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보는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우리 이제 농사 지은 분이나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열심히 찾아내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정말 막판 협상, 어제 이어 오늘 주말에도 미국 측과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 일정을 미루고요. 러트닉 상무부 장관 뉴욕 자택을 찾아서 추가 협상을 한다는데요. 손석구 평론가님, 이 일본이 사실 선례를 보면 뭐 추가 사저 협상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빚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런 사저를 찾는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긍정적이길 바라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례를 자꾸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또 되게 즉흥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종談判 현장 자리에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까지 안고 사실 일본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워드 러트닉 사저에서 최종 시나리오를 점검을 하고 일종의 리허설까지 해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하워드 러트닉 사저로 우리도 이제 가서 최종 협상 마무리를 짓기 위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이제 다 타결을 짓겠죠. 그거는 미국도 우리도 8월 1일 시한 이전에 어쨌든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기반 하에서 지금 사저로 가서 최종 타결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평론가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 측 전략이요. 지금 분리 협상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이 투자 구매 분야 채널을 맡고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농산물이랑 디지털 분야 협상을 이렇게 따로 진행한다는 거죠. 원래 우리 전략이 패키지 딜, 이 분야들을 좀 다 합쳐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렇게 채널이 나뉘어 있으면 러트닉 장관도 그렇고 그리어 대표도 그렇고 다들 자기 성과를 내야 하니까 더 압박이 거센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뭐 백악관 내 뭐 파워 게임 은 늘 있어 왔잖아요. 지금 뭐 양상도 이전에 타결됐던 국가들,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그런 국가들이 협상 타결할 때도 사실 부처 간에 잡음도 상당히 있었다고 현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권이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부처 간
뭐 파워 게임인 건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죠. 패키지 딜보다는 개별 분야별로 나눠서 협상을 하는 게 각 분야 담당하고 있는 뭐 통상 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러트닉 장관이라든지 서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대국에 대한 압박도 분리 협상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든 지금은 분리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나은 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백악관에서 한국과의 협상 상황 생산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좀 전에 이 사저 방문까지 있었는데 홍 전 의원님, 지금 이 상황들 좀 긍정적으로 기류가 변하는 거냐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데 사실은 4월 25일 날 워싱턴에서 2+2 회담을 당시에 미국 그 재무부 베센트 장관과 유스텔 대표, 그다음에 최상목 재경부 기재부 장관과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 이제 장관이 해서 이제 4가지 어떤 분야를 두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패키지 딜 협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다 합의를 본 것이죠. 그런데 직후에 민주당이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을 뭐 탄핵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더 지금 미국에 끌려가고 있다. 그게 드러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G7 회담에서도 원래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면담하기로 했는데 직전에 이제 취소가 되는 거라든지 또 위성락 안보실장이 막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회담이 취소되는 거라든지 바로 직전에 또 우리 그 구인철 장관이 출국하기 직전에 또 회담이 취소된 거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고 끌려가는 것이다. 지금 일본을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10%로 이미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게 또 너무 초점을 두기보다는 안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동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의 좀 유리한 어떤 입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파트너가 지금 이제 산업부 장관, 김정관 장관이 좀 중심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고위급 회담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관세 협상에 이제 매몰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미국 동맹국가의 어떤 강점을 되살릴 수 있는 어떤 우위가 전부 다 지금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수세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구시에서 경제국장까지 역임하셨던 홍 전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일본이 미국과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죠. 미국과 일본의 협상을 잘 분석해서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이 부분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자,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자료에 인쇄된 4천억 달러 숫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지우고 5천억 달러로 고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발표할 때는 5,50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관세를 1%포인트 낮출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면서 일본 측에다가 뭐 쌀 수입을 늘려라, 보잉을 더 살 수는 없냐 계속 요구를 하면서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손소구 평론가님.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협상에서도 저런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고요. 또 향후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 저 사진이 되게 화제가 된 게 지금 외신 보도에 의하면 한국에도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최초 제시된 저 숫자 일본이랑 똑같이 보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의 출발점도 만약 미국 입장에서 보면 4천억 달러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처음 하워드 러트닉 장관 만나고 나서 원래 우리가 제시하려던 안이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미국의 눈높이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간격이 워낙 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도 회의가 열리고 있고 미국 현지 기류라든지 그런 최신 정보를 취합해서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안을 아마 이번 주말에 도출을 하고 이르면 이제 오늘 다시 사저에서 러트닉 장관 사저에서 만나게 된다는데 여기서 얼마나 좁히는 안을 이제 우리가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지금 5,500억 달러라는 일본이 제시한 대미 투자 숫자가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숫자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순수 투자 금액은 아닙니다.
보증 한도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투자하는 조건부로 여기에 최대 한도를 5,500억으로 명목상의 숫자인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디테일한 부분을 나와야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도 미국의 요구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예. 숫자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4천억 달러, 우리 1년 예산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이런 4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면서도 우리가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제조 협력 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제시하는 안이 아마 가장 효율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